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투자의 신은 EJ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편하게 올려주시고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세요.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이제 내일부터 4월이 시작이 됩니다. 4월은 4월 1일 만우절로 시작을 하잖아요. 참 요즘 시장 정말 답답했는데 내일은 정말 거짓말처럼 강한 빨간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이 시간에 속 시원히 풀어드리면서 내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늘이님께서 이광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귀연야옹님, 보라맨커님 오늘 더 이뻐 보입니다. 좋은 거 드셨나 봐요 하셨는데 사실 저 오늘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지금 끝나고 뭐 먹을까 계속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벙벙님 잘 오셨어요?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도 잘 오셨습니다. 오재길님, 선아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또 오렌지님과 유리구슬님이었나요? 오라클님 이름도 보이고 서당계 1년차님, 스카이님도 모두 잘 오셨어요. 채팅창에서 오늘은 이제 내일의 성투를 서로 기원해 주시는 글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같이 힘을 좀 보태서 여러분들의 성투를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을 채워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궁금한 부분들 뭐든지 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이 이제 4월 1일 만우절이거든요. 만우절날 만우절 거짓말했던 기억 가지고 계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도? 네, 저는 뭐 특별하게 장난도 별로 안 쳤고. 네.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있었습니다.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반을 바꿔서 놀아보고 그쵸. 싶고 뭔가 좀 아주 깊은 장난을 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한 번도 안 딱히 해보셨어요? 이게 또 반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혼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 네. 하나가 하자라고 이제 같이 분위기를 그렇죠. 좀 만들어줘야 네. 하는 건데. 또 그런 게 또 없었어요? 허용되는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교를 다니셨길래?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학교였나? 아니에요. 예. 공부는 많이 시키는 학교인데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정말 많이만 시켰어요. 그게 또 네. 선생님이 받아주는 선생님이어야 그렇죠. 또 우리가 편하게 장난을 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반 바꿔보는 거 해본 적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재밌겠다. 책상 뒤로 돌려서 앉는 거 있죠. 뒤돌아 앉는 것도 해본 적 있고 네. 대학교 때는 저는 집에 있으면서 친구한테 네. 나 도서관인데 뭐 좀 네. 갖다 줘. 네. 이래서 거짓말해서 친구가 도서관을 가죠. 야, 나 도서관 왔는데 너 어디야? 네. 나는 집이지. 오. 이런 거? 친구가 엄청나게 욕을 하지만 아니야, 간 김에 너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되잖아. 나처럼 좋은 친구가 어딨어. 혹시 이런 내일을 두고 이제 준비하시는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딱 네. 대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는 네. 한 번도 만우절 장난을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일 제가 장난을 쳐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가 또 토마토 출근을 하거든요. 내일이요? 대신 이제 방송을 해야 돼서. 근데 장중에 좀 장난을 치기는 조금 무섭고 내일 하루는 제가 한번 좀 장난을 좀 잘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봤던 보람 앵커님의 표정 중에 네. 오늘이 제일 밝으신 것 같아요. 조금 설레 보이나요? 계속 지금 머리가 엄청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만우절이 가볍고 재미있는 거짓말로 하루를 조금 더 즐겁게 보내보자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어떨까? 또 금요일이잖아요. 즐거운 금요일 보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계좌는 또 채워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만우절 말고 또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 또 무슨 날인가요? 알아야 돼요, 전문가님. 2분기?
아, 2분기 시작도 맞고 네. 4월 1일이 애플 창립일이래요. 아, 우리 반도체 전문가 애플 창립일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오늘 생각지도 맞죠. 못한. 그렇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럼 애플은 네. 이 창립 기념일 행사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저도 뭐 뉴스 딱히 중에. 뉴스를 들어본 적은 없는 네. 것 같아서 그렇구나.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네. 애플 창립일. 저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왜 아쉬워요? 스티븐 잡스의 애플이 조금씩 이제 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때 네. 그 색깔이라든지 네. 그때 그 의미가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우리는 주가에 좀 주목을 해보고 내일은 다 같이 한번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이 창립일에 그걸 또 한번 이건 지켜보는 것도 좋을 여담인데요. 것 같네요. 저는 제가 공대생이에요. 네네네. 네, 공대생인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인물이 스티븐 잡스였거든요. 아, 스티븐 잡스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아이폰이 정말 좀 새로운 거였잖아요. 스티븐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 너무나 저는 좋았어요. 새로운 것을 이길 수 없다? 네, 항상 신기술이 있고 네.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애플 아이폰이 새로 처음 나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정말 세계 최고였고 세계 최초였잖아요. 그런데도 맞죠.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술에 배고프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아이폰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이길 수 없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기술 또 새로운 소식에 우리는 반응을 하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과연 4월에는 또 2분기에는 시장에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있을지 또 그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어떻게 채워가면 좋을지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첫 번째 상담부터 좀 이어가 볼 텐데 오늘 종목 상담부터 일단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카키님이 올려주셨고요. 이광무 전문가님, 보라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대원전선 급등할 때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한번 대응 전략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이제 2,450원 단가이고요. 비중이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탈출하고 싶은데 내일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대원전선 정말 급등을 했네요. 25% 뛰어 올랐고 그러면서 2,34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급등에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춘 상황이고 이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내일 드디어 이 대원전선에서 이 오랜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원전선이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뛰어 올랐다가 또 한동안 답답하다가 또 크게 뛰어 올랐다가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이 구리 가격에 대한 모멘텀 받아가고 있거든요. 조만간 이 대원 전선에서 탈출할 날이 올까요? 이번 기회가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원 전선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400원 한때 다른 분 같은 경우에 2,500원에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직전에 좀 주가 추세가 좀 더 높았을 때 들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탈출 기회를 좀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동안 물렸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서 이 빠져나오는 게 먼저다. 빠져나오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대원전선하고요. 네. 비슷하게 구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이구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추세에 대한 위치 자체가 대원전선의 위치와 이구산업의 위치가 참 차이가 있지 않나요? 주가 차트 화면 보시면은 네. 위치가 다릅니다. 대원전선도 볼게요. 물론 이제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베이스로 올라왔다기보다는 모멘텀 베이스로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기업 자체에 대한 일들은 꾸준합니다. 꾸준해요. 그런데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답답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부터 해서 주가 차트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소외되기도 하고
또 주가를 관심 못 받기도 하고 했던 종목인데 일전에는 500원대까지도 빠졌던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대원전선이 실적 털어란드의 기회를 맞이한 건 좋지만 그 퍼포먼스가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매물 소화 과정이 계속 꾸준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위치고 상단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실을 크게 만회했다라면은 비중 정리하고 가격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타이밍 이제 잡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반등 아니죠. 굉장한 급등이 나왔고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네치아님께서도 대원전선 같이 올려주셨는데 참고가 되셨을 것 같아요. 앞서서 오프닝에 만우절 이야기를 했더니 벙벙님께서는 대박, 교실에 닭발을 안 달아보셨구나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매운 장난인데요. 교실에 닭발? 네. 닭발. 교실에 닭발? 닭발. 땡기네요. 그쵸. 닭발이 땡기네요. 과연 양념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안 된 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안 된 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거 너무 먹을 무서운 생각만 것 하셨어요. 같아요. 네. 네. 저 오늘 지금 굉장히 배고픈 상황이라. 오늘따라 출발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들떠 계신데요. 왜일까요? 왜입니까?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네. 그리고 또 오라클님, 러브수기님께서는 만우절이라서 학교 안 가는 거라고 친구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 굉장히 중요하죠. 만우절 고백은 하지 맙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만우절 고백은 우리 자제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상담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종서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66,600원입니다. 비중을 100% 담으셨어요. 3년 적금으로 넣고 있는데 좋을까요?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우선주에 그냥 나는 이 종목 하나로 적금처럼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네요. 네. 오늘 지금 그래도 살짝 손실 구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전략에 대해서 괜찮을까요? 뭐 괜찮은 가격대에서 적금 잘 부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네. 좀 이제 수익률의 차이는 날 수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저금리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럴 바에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삼성전자 우선주 넣어놓고 적금 타먹는 게 이자가 더 잘 나왔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우선주 배당에 먼저 좀 중점이 두기 때문에 네. 배당 매력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삼성전자의 눈높이를 어디로 볼까? 뭐 9만전자, 8만전자, 7만전자 이렇게 좀 기사화에 대한 좀 내용들은 있지만은 저는 삼성전자 올해 실적도 좋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뉴스 나와도 최근에는 잘 못 갔습니다. 이유는 사실 삼성전자는 오롯이 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를 보면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세, 우리 시장에 대한 순 매수세가 좀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 대한 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바스켓이 가장 큰 삼성전자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시장이 올라봐야지 삼성전자 올라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3년 적금 뭐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1일 1비하면서 주가 향방에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꾸준하게 기다리신다라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주는 것처럼 시세도 크게 걱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던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네. 제가 재작년에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다. 그 내후년이 올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올해 이제 D램 반도체에 대한 세대 교체, DDR4에서 DDR5로 바뀐 세대 교체에 대한 이 원년이 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보다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이
1%에서 지금 15%를 쉽게 넘어가 있어요. 이 어떤 삼성전자의 성과가 좋은 달은 17%, 20% 밑에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느냐. 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좋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산업에서 반도체 쇼티지, 특히나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사용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영향 시장도 상당히 클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장기간 접근하셨다는 관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100% 비중 실으신 거는 괜찮을까요? 몰빵하신 거거든요. 네. 몰빵. 뭐 그만큼 이제 뭐 일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삼성전자의 고점은 아니다. 뭐 지금은 주가가 최근에 여기서 더 낮은 가격대가 나오더라도 네. 아주 뭐 시장에서 충격적인 하락에 대한 자리는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지금 현재 위치에서 들고 가셔도 좋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 다 사세요. 시청자님들 네. 다 사세요. 라고 말을 해도 다 사는 삼성전자 다 사는 투자자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시장에는 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100% 넣어놓은 상태이잖아요. 이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접근 잘 하셨고요. 편안하게 여유 있게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서 3년 적금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네요. 앞서서 진단해드렸던 카키님께서도 믿음 가는 이광무 전문가님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라는 글도 올려주셨고요. 계속해서 종명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벙벙님, 삼성전자가 있기는 한데 재미가 지금은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갈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엔캠 보도록 할게요. 오재길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7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금 10% 더 있는데 추매 가능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네. 엔캠 매수를 잘 하셨네요. 그리고 오늘도 상승하면서 수익도 잘 채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96,6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추가 매수 지금 시점에서 괜찮을까요? 78,000원대면은 낮은 가격대 잘 잡으셨고요. 네. 여기에서 더 사신다 한들 가격 단가가 크게 바뀌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사셔도 좋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믿음이 더 필요한데 엔캠을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가가 지금 이제 9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의 신고가 위치가 13만 6천 원 라인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방송에서 목표 가격을 최근에 이제 또 소개도 했고 8만 원대, 7만 원대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고가 위치가 13만 6천 원입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목표 가격을 25만 원을 줬어요. 아, 네. 25만 원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자신 있어요. 25만 원? 지금 최고가가 그래도 13만 앞으로 이제 원대인 좀 것 주목을 같은데?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와. 생각. 그리고 엔캠이라는 종목을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소개했다라는 걸 꼭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아실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광무 전문가님이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강조를 하는 종목들은 정말 그만큼 잘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진짜 아실 겁니다. 그중에 이제 엔캠도 추가가 됐네요. 자, 엔캠 네. 지금 시점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믿음 가지고 25만 원까지 우리가 체크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그러면 거의 3배 가까이 먹고 나오는 거니까 그런가요? 어마어마하네요. 한번 지켜보시죠. 뭐 당장 내일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엔캠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을 많이 찾아보실 때 네. 많이 회자될 종목이라고 봅니다. 예, 아직은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찾아보는 종목은 아직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회자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될 거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벙벙님께서 그럼 제2의 심데코인가요 하셨는데 그 정도 제가 사실 네, 심데코, 메리트가. 제2의 심데코 종목은 아껴두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조만간에 이제 다음 주에 유튜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2의 심데코는 어떤 거 보시나요?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그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하신다고 하네요. 유튜브 방송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2의 심데코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수익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엔캠 가지야 라면서 또 올려주셨고 엔캠 덜덜덜 하셨는데 엔캠 한번 지켜보세요. 쫄보님께서도 한번 봐야지 하셨는데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엔캠도 리스트에 꼭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상담은 자두가 좋아님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구리 관련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구산업 오늘 익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구리 관련주 조정했을 때 또 담아두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앞서서 대원전선도 관련해서 구리 관련주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구산업 일단 한번 볼까요? 이구산업 오늘 잘 익절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7% 가까이 올라온 흐름이었고 4,890원. 최근에 이 구리 관련 종목들도 전쟁 이슈나 여러 가지 모멘텀 붙으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좀 강합니다.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구산업이라든지 그 외 구리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구리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러시아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영향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금속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익절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챙기셨다는 뜻인데 일단 내일은 주가 추세에 대한 좀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요. 다음 주에 한번 자리를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요. 지금 주가 차트 제가 보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위치가 새로운 자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매물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봤을 때는 네. 지금 위치는 좀 고민할 때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산업 말고 또 추가적으로 구리 관련주 가운데서 매수 가능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창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관련해서는 대창 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도 같이 뉴스가 나왔을 때 네. 대창 솔루션, 대창 솔루션 이와 같은 종목들이 뭐 구리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사실 대창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부적으로 네.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가 언제 나올지는 저는 좀 장담하기 좀 어려운데 대창이라는 종목이 있다는 점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창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 관련주 조금 더 지켜볼 만한 모멘텀 남아 있다라는 점, 특히나 또 문의 주셨던 오늘 익절하셨던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접근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유효하겠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점점 더 시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조금 더 활발하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내일부터 4월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도 다가오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또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 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 전략에 대한 궁금증들도 모두 좋습니다. 또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도 저희가 또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모두 올려주세요. 지금 토마토TV 유튜브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대창 이야기 나오니까 대창, 막창, 곱창 이야기 나오는데 이 셋 중에 전문가님은 어떤 게 가장 좋으신가요? 저는 사실 다 좋아해요. 그 중에 대창. 하나만 먹어야 된다. 곱창. 곱창 파세요? 네, 전 곱창파고. 이게 또 나눠집니까? 대창파, 막창파, 저는 곱창파? 대창파입니다. 아, 대창파. 곱... 저는 이제 대창이 좀 조금 느끼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구워지는데 오래 걸려요. 제일 빨리 먹으려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창은 오래 걸리니까 네. 곱창이나 막창 정도는 괜찮네요. 막창 그렇죠. 아, 막창이나 곱창 그 쫄깃쫄깃한 식감. 아, 나 오늘 너무 배고파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건 PPL은 아닌데 네. 여기 합정이지 않습니까? 합정동이지 않습니까? 네. 합정, 상수, 홍대 요 부근으로 해서
체인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그 한 점이 있는 한 곳이 있는데 곱창집이 있어요. 예, 예, 예. 곱창 공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요? 땡땡땡의 곱창 공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 소스가 일품이에요. 소스. 네, 한번 가보세요. 저는 아,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플러스 정보 얻어 가시는 거죠. 자, 네. 이쪽 근처입니다. 합정 근처에 많아요. 땡땡땡 곱창 공장. 찾아보면은 그래요? 1호점, 2호점, 4호점 해갖고 한 7호점, 8호점까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곳곳 일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PPL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곱창이 먹고 싶다 하실 때는 꼭 합정동으로 함께 오시길 바랄게요. 아, 너무너무 먹고 싶네요. 자,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5월에 증산을 한다는데 내일장에 영향 많이 갈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어요. 자, 오늘 발표된 내용이었죠. 오펙 플러스가 5월에 하루 43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했었던 기존보다도 조금 더 소폭 상향된 증산량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오늘 미국장이라든지 내일 관련 종목들에 어떤 영향이 갈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어떨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대립이 아직도 존재를 하지만 시장에 대한 좀 걱정스러운 변수가 좀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오펙 플러스 증산에 대한 합의 얘기는 한 보름쯤 됐을까요? 미국과 영국으로 주도로 해서 오펙 국가들에게 증산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대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가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상당히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산 합의에 대한 내용들 정확히 말하면 감산 합의죠. 감산량을 좀 줄여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시 분위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 네. 생각보다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증시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전 초반의 분위기를 좀 연상해 보시면은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혹은 미국, 유럽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제 복잡했었거든요.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5차 회담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5차 회담에 이제 문서화에 대한 발표가 아직 안 나왔지만 회담은 상당히 빨리 끝났고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증시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에 계속해서 공습은 이루어지고 있고 러시아는 밸브 잠근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은 원유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또 푸틴이 루블화 계산에 대한 내용들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우리 증시가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었죠. 미증시도 빠졌고 그런데 이제 장중에 우리 장 반등했습니다. 네. 오전장에 요때의 이 원인을 찾아보면은 유가의 변동성이었거든요. 유가가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니까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 내일도 이제 유가가 증산에 대한 내용들 하면 내려갈 텐데 그러면 증시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내일 여느 금요일장과 좀 분위기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변동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증시에 대한 부담은 완화되었다라고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선물 시장도 좀 보합권에서 혼조세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도 조금 더 내려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있을까요? 이 소식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좀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물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좀 나올 겁니다. 리오프닝. 그러면은 좀 이 경기 순환에 대한 긍정적이 보일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종목들, 뭐 대형 그래요? 산업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오펙 증산에 대한 영향은 내일 우리 증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크게 우리 증시를 흔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유가도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또 잘 짚어 가시면서 관련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내일 시장에서도 그래도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거기에 대한 해답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또 종목 진단 한번 해볼까요? 전현수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IS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8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치고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주셨거든요. ISC 주가 흐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대 빨간불 켜내는 흐름이었고요. 29,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은 거의 지금 본전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ISC가 지난해에 꽤 잘 올라갔습니다. 36,500원 찍은 이후에는 지금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특히나 올해 들어서 이 3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요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좀 치고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ISC의 강한 반등 시기 언제쯤 나올까요? 저는 지금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주가를 네. 보시게 되면은 연초 때까지 움직임이 좋았고 최근에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이 사태 때문에 뭐 모든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를 좀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견고하게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장기 추세선을 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제 관련해서 테스트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테크윙, 네,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반다권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테크윙이라든지 테크윙, 네,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뭐 여기서 네오셈, 네, 이런 종목들도 반등을 좀 크게 하고, 물론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기도 했지만. 테스트 기업들이 좀 관심이 좀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파크 시스템즈도 요즘에 좀 추세가 괜찮거든요. 정밀 진단 기기입니다. 예. 또 넥스틴, 네. 넥스틴, 네. 이 종목들도 최근에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요런 이제 정밀 진단 테스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건 시장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스트 기업들이 활동이 커진다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 필요한 소켓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쿼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모품들이 사용이 계속 꾸준할 겁니다. 그래서 ISC도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계속해서 살아있지 않을까. 앞에서 그려드린 것처럼 장기 추세선을 잘 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은 흐름이고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방향성 열려 있다라는 진단이었네요. 지금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신다면 다시 한번 이 반등의 기회, 수익의 기회 꼭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C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고요. 앞서서 이제 오펙 증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들 살짝 이야기 나눴더니 또 이런 질문 올려주셨어요. 김용용 주거따님께서 유가 상승에 타격을 받았던 항공주 수혜를 받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어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 상당히 좋으신데 아무래도 이 항공주들의 부담이 최근에 이제 유가 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항공주들의 가장 큰 지출 내역이 유류비 지출입니다. 버는 거의 반은 유류비로 나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 증산, 그러니까 오펙 국가의 증산 그러면은 유가에 대한 가격 조정 네. 일부라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은 항공주들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걱정거리는 있어요. 왜냐면은 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그 동안에 LCC보다는 리오프닝을 기대해서 국적기 보자. 네. 우리가 이제 3월 21일 날 그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을 면제를 이제 주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의 여행객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LCC보다는 국적기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있어요. 일단은 좀 장거리 비행을 했을 때 네. 러시아 영공을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영공이 제재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영공을 피해서 우회하다 보니까 그 거리만큼 유류비 부담이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국적기에 대한 환경은 좋지만 부담 요인도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뭐 좀 일단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은 유가 변동성에서는 당연히 반등을 할 수밖에 없겠다.
내일 오늘은 항공주도 별로 괜찮을 것 큰 같습니다. 흐름이 없었더라고요. 네? 항공주들. 오늘은 네. 별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네.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드는 걸까요? 저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규 확진자 숫자가 좀 많이 줄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정부의 방침이 옳다, 그렇다라고 말 수는 없지만, 이렇게 수치가 좀 낮아지는 상태라면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방역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대폭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가령 예를 든다면은 야외에서의 마스크 해제, 엄청나게 큰 뉴스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나온다라면은 정말 해외 여행 수요뿐만 아니라 경기 재개에 대한 리오프닝 수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또 아시아 전역으로 좀 확산하기엔 좀 어려운 게, 지금 중국이 또 코로나 확진 난리거든요. 그렇죠. 상하이가 단계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선전 지역, 이 전 세계의 제조업이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전 지역도 상당히 좀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에 대한 좀 시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질문에 뭐 유가 변동에 가장 또 혜택이 될 수 있는 항공주에 대한 관점은 네. 좋은 아이디어 같다. 알겠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이 코로나 국면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은 그래도 조금 더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유가에 따른 항공주의 수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를 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받을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도 올려주시고요.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김용용 죽었다님, 비행기 타고 싶군요 하셨는데 저도 너무 타고 싶습니다. 그 면세점 공기, 공항의 공기 너무 맡고 싶어요. 그 냄새 그립네요. 자, 다음은 자두가 조아님이 올려주셨고요. 종목 진단 한번 이어가 볼게요. KC코트레일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9,000원입니다. 비중은 10%이시고요. 익절 기회를 놓치고 계속 흘러내렸는데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어떡하죠? 이 종목 지금 6,130원에 거래를 마쳤고 중간에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네요. 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종목이 12,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익절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기다리다가 그 타이밍을 지금 놓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이 6,000원 선을 지금 크게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짜야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KC 코트레일도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인데, 네. 다만 이제 그 순번이 좀 가장 좀 많이 느릴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어느 쪽이에요? 이제 탄소 저감 장치해서 탄소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탄소 저감 장치. 네,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련된 뉴스 나올 때 주목받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반사적으로 유럽 내에서는 러시아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대체 공급망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은 대체 에너지원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체 에너지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줄이면은 무엇을 대체하겠습니까? 원전부터 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를 본다라면은, 네. 그것 자체가 이 탄소 중립 흐름을 방향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KC 코트렐의 탄소 포집 기술 그리고 탄소 저감 장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은 많습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체 공급망에 대해서 LNG에 대한 PNG보다 LNG에 대한 수요 발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NG 선박에 대한 수요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제 LNG 선박 자체가 친환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나 조선업황의 LNG선이 아니라 조선업황의 친환경 선박으로 했을 때 꼭 필요한 기술이 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CCCP라고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크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게.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독일 에너지 그룹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호주에 있는 그린 수소를 수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탄소 관련된 포집 기술이 같이 융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호주에서 만들어내는 얘기고, 그 또 한 가지 또 그저께죠. 예, 한미 수소 합작법인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걸 아이디어를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를 준비하면서 네. 수소 경제를 같이 얻는 거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의 목소리 있지만은 그분이 이제 시작을 처음 한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를 준비했을 때 수소 에너지를 만들 때 같이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탄소 포집 기술이에요. 왜냐면은 수소를 생산했을 때 네.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부생수소도 있고 수전의 기술도 있고 땡땡땡 뭐 이제 화학적으로 나누는 수소 기술도 있는데 그 안에서 모두 다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감하면서 탄소 포집 기술을 또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어렵죠. 네. 네, 그런 이제 순번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KC 코트렐의 이런 관점에 있으면은 네. 주가는 정말 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얘가 언제 주목받을까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시간을 많이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급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 뉴스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뉴스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KC 코트렐에 대한 관심이 오는 순번이 상당히 늦을 것 같다.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보셔야겠고. 네. 시간 두고 본다면 네. 매수가 근처까지는 갈까요?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네. 비중이 10%에 9,000원. 만약에 자금에 대한 여유가 더 있으시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다가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매매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돈을 묶어 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현금 비중이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최대한 막고 싶다. 네.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은 현재 위치는 사실은 비중을 늘려서 단가를 낮추고 기다릴 수 있는 위치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본다면 6,000원 밑에서 좀 가격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비중 10%시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겠다. 낮추면은 아마도 그 단가가 9,000원대에 있었던 주가라면은 적어도 7,000원대까지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000원 밑에서는 추가 매수 고민하셔도 좋다. 근데 그조차도 굳이 여기다가 묶어 놓지 말고 매매를 좀 더 다른 쪽에서 더 원활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투자자분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내 투자 현금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KC 코트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관점에서 뭐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관심이 가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순서를 좀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님의 여유가 좀 되신다면 단가를 낮추고 기다려보는 전략도 유효는 하겠습니다만, 또 지금 워낙에 다른 종목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함께 꼭 참고를 해보셔서 훌륭한 좋은 전략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 종목은 저는 정말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코덱스 골드 선물을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네요. 초록햇살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12,200원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고 어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흐름을 살펴보자면 코덱스 골드 선물은 지금 13,000원 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12,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꽤 아래쪽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수익도 보고 계신 구간이긴 한데, 일단 이 코덱스 골드 선물이 어떤 건지 저도 그것도 좀 궁금하고 대응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당연히 이제 골드니까 금에 네. 대해서 추종하는 상품이겠죠. 네. 근데 이제 저도 큰일 난 것 같아요. 뭐 큰일 저도 났어요? 요즘에 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네.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요거를 상담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점차 이 전 세계적으로 재정에 대한 확대를 이제 줄여나가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이제 회수를 하고 있는 때이죠.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뭐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 자산 선호도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의 이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라온 건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골드 가격을 좀 보면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상품을 많이 보지 않다 보니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이 HTS에서 검색을 할 때 영문으로 바꿔서 코, 덱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 좀 불편한 건 좀 안 하게 됩니다.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네네. 네. 일단은 12,200원에 대해서는 이미 수익 구간이시니까 익절가 혹은 이제 리스크 관리만 좀 하신다면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000원 라인 때 아이고 이게 뭐 변동이 굉장히 답답하네요. 맞아요. 예, 다른 거 매매하면 안 차트만 될까요? 일단 보면. 네. 맞아요. 그것도 그리고, 방법이죠. 예, 그리고 골드 선물이니까 차라리 해외 선물을 직접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코덱스 골드 선물 당연히 이제 금 가격에 대한 부분 함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에 흐름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도 조심스럽게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두가 조아님께서 미국 증시에서 골드 관련 종목이 그저께인가 엄청 올랐다라는 정보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그 골드 관련 종목이 이제 올라가면 선물도 같이 조금 상승의 기운을 받아가나요? 골드 관련된 종목이요? 네. 그러니까 골드 선물이 먼저 움직이니까 골드 관련된 종목들이 따라오겠죠. 아, 그러네요. 네. 금값이 오른다고 해서 사봤다라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라는 의견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 저희 남선 알미늄 살펴볼 건데요. 선아님이 올려주셨고 남선 알미늄 어떻게 보세요? 하한가 가서 걱정이 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을 매수하신 건가요? 일단은 남선 알미늄 최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선알미늄 2% 오늘 상승을 했고 4,3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뭐 알루미늄 가격 상승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실어가면서 최근에 연이은 강세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번 주 내내 지금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님께서 하한가 가서 걱정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남선알미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아마 시간의 단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신 거고요. 네.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 종목이 지금 하한가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열 써 있죠. 네, 과열 종목이라는 얘기고요. 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빠르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두 가지로 해드릴 건데 첫 번째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좀 주목을 받죠.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변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 초에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때다 보니까 알루미늄에 대한 공급난에 대한 걱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이 알루미늄 생산이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관련해서 조일 알루미늄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어요. 남선 알루미늄도 그와 같이 움직인 것도 맞고, 근데 그보다도 더 개별적인 이슈가 커서 더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를 알고 접근하신 걸까요? 라는 좀 되묻고 싶은데 얼마 전에 쌍용차하고 이 에디슨 EV하고 인수전에 대해서 좀 불협화음이 나온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아직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쌍용차 입장에서는 인수 철회, 계약 이제 뭐랄까 이제 파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EV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또 다시 한번 또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은 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쌍용차 위치에서는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건전하고 큰 기업들을 찾고 싶어 할 테니 아마도 좀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럼 얘는 왜 올랐느냐? 네. 에디슨 EV하고 만약에 이 인수 협약이 깨진다면 쌍용차는 어쨌든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에디슨 EV,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 때에
먼저 거론되었던 그룹사가 있습니다. SM그룹인데 그 그룹사에 관련해서 남선 알루미늄이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은 에디슨 모터스가 깨졌으니 이제 다음 다시 한번 거론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해서 올라온 건데 조금은 너무나 좀 이 연결고리 그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워낙에 좀 단기성 단기성 뉴스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상승폭에 대한 큰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마침 오늘이었기 때문에 네. 불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내일장에서 일부의 차익실현 물량이 크게 나올 거라고 봐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HTS에서 뉴스를 찾아보지는 않았거든요. 에디슨. 어떤 뉴스 나왔는지 오늘은 잘 모르겠는데 네.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인가요? 주식 불공정 거래. 왜냐면은 에디슨 모터스가 지금 다시 이 상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주가가 이미 선반영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 내부자 거래라는 부분들은 조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남선 할리민에 대한 변동에 영향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동성에서 주의를 하면서 들어갔어야 되는 종목이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것. 예, 내일은 아마 하락에 좀 불가피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남선 알루미늄을 지금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주지 않으셔서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빠른 대응의 구간이 왔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한번 남선 알루미늄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로 꽉 채워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2시간 동안 또 열심히 함께해 주신 이광무 전문가님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까지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